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글라스노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하락으로 선물 시장의 청산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미체결 약정일이 1일 마이너스 11%에 달하는 하락을 보였다 합니다. 이제 하락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서 또 거래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 복귀합니다. 이런 채널과 박스 구조에서 와이코프 가격주기 이론을 대입하여 축척, 재축척, 분배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재축척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재축척 구조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 또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드렸었죠. 그리고 박스권 매매에서 수익을 챙기시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와이코프 이론의 기술적 반등 이후 어떤 형태가 차트에서 표시되는지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SC 셀링 클라이막스를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다음 AR 오토매틱 랠리 이 두 점으로 박스의 상단 하단이 결정됩니다. 이후 기술적 반등 이후 하락에서 ST 세컨더리 테스트에서 SC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반등이 일어납니다. 아울러 이러한 박스 구조에서 우리가 거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노란 박스로 체크하였습니다. ARSC로 구조의 상단, 하단을 확인 후 가격이 ST에서 다시 반등했을 때 다시 박스 하단에서 롱, 다시 숏. 어렵지 않죠? 이런 것이 박스권 매매 방법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이 박스 같이 살펴봅니다. 이 박스에서 어디가 SC 셀링 클라이막스고 어디가 AR인가요? SC는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AR은 조금은 라벨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SC입니다. 셀링 클라이막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모든 캔들을 다 본 차트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처음 SC는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C는 다시 이 부분, 그 이후에 SC. 어떤가요? 이렇게 하락 진행 과정에서 섣부르게 바닥을 정의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49K 한 번 찍은 게 바닥이 다 나온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좀 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4시간봉 차트에서 확인합니다. 캔들의 진폭이 계속 큰 진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작은 캔들의 진폭이 형성됩니다. 하락의 반등에서 저점과 고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곳에서 롱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모식도에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노란색 박스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차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C와 즉 셀링 클라이막스 하락의 저점 부분과 그 반등의 고점 부분을 쉽게 알 수 없다입니다. 다시 이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차트에서 거래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아마도 이런 곳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노란색 포인트 부분 4시간봉 타임 프레임에서 확인해 봅니다.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저 노란색 부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RSI 과매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캔들의 형태가 보입니다. 긴 윗꼬리를 단 양봉 캔들이 출현한 이후 저점을 깨는 캔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이후 이 캔들은 이전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오더블럭입니다. 이런 오더블럭과 RSI 과매수, 캔들 패턴, 그리고 박스 상단 이런 중첩되는 근거를 가지고 숏을 진입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오더블럭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기초적인 차트 분석 방법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또한 이 박스에서의 하이라이트죠. 이 부분은 어땠나요? 이 상승은 와이코프식 해석으로 구조를 벗어나는 상승이었습니다. 즉 이 박스 구조가 벗어나는 그런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스 구조를 벗어난 상승에는 어떤 게 동반되어야 하나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진정한 박스를 벗어날 때 나오는 캔들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상승 추세가 박스로 변화될 때 초크가 구조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발생하고 초크 발생 시 그만큼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그러나 여기서는 처음에 큰 거래량이 이후에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며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상승이 거짓이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발생되었습니다. RSI는 박스권에서는 과매수, 과매도가 잘 적용되나 박스권을 벗어난 추세를 만들면 과매수, 과매도가 무시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상승은 박스를 벗어나는 과매수 구간에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트럼프 연설 이후 70K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형태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며 고점을 올린 후 와르르 무너뜨리는 형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 하락은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저점을 낮추는 형태이지만 작은 타임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들어 올린 후 내린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락장이 계속 시작된다면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위아래 테스트를 이어간 차트는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처음 구조가 시작될 때의 큰 거래량이 다시 터트리며 구조를 마감하였습니다. 어떻게 마감되었을 것 같나요? 하락하던 추세에서 박스를 만들고 상단, 하단, 테스트를 마친 이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며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리디스트리뷰션을 만든 이후 리디스트리뷰션에서 축척 구조로 변경되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22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리디스트리뷰션이 어큐뮬레이션, 재분배가 축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체의 하락 채널에서의 여러 차례 리디스트리뷰션 이후 돌파였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고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라고요? 네, 이게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왼쪽의 차트는 비트코인 21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차트이고 오른쪽 차트는 23년 3월부터 24년 8월 7일까지의 차트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차트는 인버스 차트, 즉 차트를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판단하신데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방향의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랩으로 캔들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하락 채널에 채널 하단 이탈은 절대 급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면 상승 채널의 하단 이탈은 급락의 확률이 높습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한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다 채널을 이탈하는 경우 큰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에 시간이 지나 다시 이 하락 추세로 복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락 채널에서의 이런 급격한 하락들은 절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큰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상승하는 채널은 얘기가 다릅니다. 상승하는 채널에서의 이 채널 밖의 하단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68에서 71K 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하였나요? 이 차트는 인버스 차트니까 일반 차트에서는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선 이런 돌파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의 이 부분은 과거 비트코인 차트의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조금 더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구조가 끝나고 추세를 분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조를 형성하고 추세를 분출,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를 형성한 이후 추세를 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구조를 잡기에는 지난 패턴들과 비교했을 때 간격이 너무도 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구조가 이런 식의 박스가 진행 중이 아니라 이런 식의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직 이 하락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고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 구조가 나올 때까지는 오름 숏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때까지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구조를 확인하면서 단타식의 그런 접근을 하는 방식이 올바른 트레이딩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후 SC 셀링 클라이막스 찐 바닥이 확인되고 그거에 대한 찐 반등 AR이 확인되었을 때 박스권 매매를 그 이후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하락이 끝났다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작의 초입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초입에서는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열심히 벌어놓은 수익을 한 번에 잃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텔레그램에 시황과 정보 올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